그 도시에 이사 가는 문제 그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일진을 놓고 월장은 여기 만세력을 보면은 지금 대한전이죠. 그러면 대한전이면은 초안서부터 대한 사이는 무슨 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만세력을 찾아보셔도 되고. 자, 우선은 양력으로 2019년도 오늘이 1월 14일 시가 유시예요. 유시. 유시에 그것이 지인 되시는 분이 올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럼 이사를 가는 게 좋겠는가? 이사를 가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점을 한번 쳐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적극법 지금 배운 게 우리가 적극법 중에서 이제 중심가를 배웠는데 만약에 비형법이나 그다음에 뭐 요거법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 이제 그 풀기가 어렵지만은 우선은 천지만 포국하는 거 12 천장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시면은 그 지금 양력으로 1월 14일에는 소환이 지나고 대한 사이 있죠. 그러면 동지서부터 대한까지가 축장이에요. 축장. 그래서 월장은 축장이다. 월거는 축장과 월장과 합의되는 거니까 자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1월 14일인데 이거는 일진이 신의 일이 돼요. 신의 일. 신의 일에 축장의 유시과. 그래서 천지반을 포곡하고 12천장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하자고요. 월장 가시가 해놨으니까 점시에다가 월장을 부법을 해야 되죠. 그럼 점시가 집안 점시가 유시가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축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천반은 순행을 시켜요. 여기가 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가고 묘가 들어가고 진이 들어가고 사가 들어가고 오가 들어가고 미. 그 다음에 신, 요, 술, 해, 자. 지금 유시면은 밤이죠. 밤이니까 야천을기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일간신에 야천을기인이 어디 떨어집니까? 오하에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 정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하에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 사주뿐만이 아니고 유기비나 기분동갑은 천을기인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천간자에 대한 주천을기인, 야천을기인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신살에 대해서 외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천을기인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그러면 신금에 대해서 유시는 밤이니까 야천을기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야천을기인은 오하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하가 여기죠. 여기가 기인을 우선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양지반이고 여기는 음지반이 되죠. 양지반에 천을기인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시계방향으로 순행을 시키고 음지반에 천을기인이 떨어지면 무조건 역행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의 일 축장 유시관은 양지반 5화에 천을기인이 승했다. 이걸 우리가 표현은 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5화에 천을기인이 승했으니까 순행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그 다음에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호 이렇게 하면은 천지반하고 천을기인이 전부 다 포국이 끝난 거예요. 자, 우선은
천을기인이 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신들이 일단 응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응해 와서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사과 삼전을 뽑아가지고 판단을 내릴 문제지만은 어떤 그 문점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물어볼 적에는 일단은 천을기인이 순행을 했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천반 집안 즉 신들이 응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점단을 내렸을 적에는 천을기인이 순행하고 있으니까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신들이 호응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 우선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사과. 신금의 기궁이 어떻게 돼요? 신금의 기궁. 이거는 밑으로 적어 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야 돼요. 신금의 기궁은 어떻게 돼요? 기궁은 인진삼이 신술해. 인진삼이 신술. 술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술토가 기궁이다. 그럼 술의 상신이 인목이죠. 인목이 이제 일과의 상신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과 하신으로는 일과의 상신 인목이 일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안 인의 상신은 오화가 들어오죠. 오화가 이과 상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지는 해수인데 해수의 상신은 묘목이 들어오죠. 그 다음은 삼과의 상신은 사과의 하신으로 내려오니까 집안 묘의 상신은 미토가 들어오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요거요. 아니 그게 일단은 일간을 신해니까. 자, 일간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간 신하고 네, 일간이 신. 이 신이라는 것은 일과 이과는 이제 양과라고 그래요. 양과. 삼과 상과는 음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간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간은 천간이고 해수는 지지니까 천간을 유기문 전부 다 지지자를 활용하니까 신금을 지지로 이제 바꾸면 술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술토의 상신은 인목이니까 인을 올리고 일과의 상신은 무조건 이과 하신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집안 인의 상신은 오화 줬고 상신이라는 게 상신은 위에 있는 거. 위에 천반을 상신이라고 하고 집안을 하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 인의 상신은 오화 이렇게 적으면 일과 이과 즉 양과에 대한 상신과 하신은 다 포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지는 삼과 하신인데 삼과 하신이 해수죠. 해수의 상신은 묘목이니까 묘목을 여기다 적고, 삼과 상신은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니까 묘목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신은 미토니까 미토가 이렇게 들어가죠. 미토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인오 묘미는 우리가 상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린 해묘는 우리가 하신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일과하고 이과, 삼과, 사과에서 하신의 극을 받는 거, 그걸 적당한다고 그래요. 하신한테 적을 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신한테 적을 당하는 거. 자, 우선은 금이 긍긍목 해가지고 한 번 적을 당하죠. 예, 인목하고 그 다음에 목국토 해가지고 또 극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비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신의 극을 받는다는 것이 일과하고 사과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은 일간이 신금이 양일간이에요, 음일간이에요? 음일간이죠. 그러니까 음에 해당되는 지지를 우리가 초전으로 잡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비용법이라고 합니다. 비용법. 만약에 일간이 양이면은 인목을 초전 잡아줘야 되는데 일간이 음이니까 미터를 초전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초전 미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초전 미터. 그 다음에 중조는 집안에서 미토에 해당되는 거. 집안에서 미토에 해당되는 게 상신을 봐라. 상신이 중전이 되는 거예요.
초전은 지금 미토가 나왔죠. 그럼 중전을 잡는 거는 저 초전을 집안에 놓고 봤을 적에 그 상신이 중전이 되는 거예요. 집안 미토의 상신은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해수가 들어와 있죠. 예, 해수가 들어와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전은 집안 해수의 상신. 집안 해수의 상신은 묘목이 들어와 있죠. 예, 묘목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죠. 그냥 공식이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예, 이건 공식이죠. 무조건 공식. 네, 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유가 없는. 그렇죠. 공식이 되는 거죠. 적으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사진도 찍으시고. 야마도들이 불이 나서 날려. 아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간을 붙여야 되는데 육신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일과 이과, 그다음에 삼과 사과. 일과 이과는 우리가 양과라 그러고 양의 과. 이 삼과 사과는 이제 음의 과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일과 이과는 어떤 문점자가 와서 논하는 사안이 빠르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그 다음에 무겁고, 사안도 중대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과 사과는 문점자가 물어온 사안에 대해서 ứng기가 늦어지게 되고, 부피도 작고, 그 다음에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응해오는 기간도 좀 더디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일과상신이 인목이고 사과상신이 미토니까 양일간이니까 양재를 선택을 했으니까 미토를 선택을 했죠. 사과상신에서 발용이 된 거는 초전이 된 거는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잘 보세요. 일과 이과는 일과 이과에서 발용이 되면은 어떤 문점자가 이사 가는 문제 아니면은 뭐 사업을 개업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시일이 빨리 처리해야 되겠구나. 시일이 얼마 안 남은 문제, 빨리 다가오는 문제 그런 문제를 논하는 거고 삼과 사과에 대한 문제는 문점자가 갖고 온 사안에 대해서 드디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과 상신에서 발용이 됐다는 초전이 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과 상신에서 발용이 된 거는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발생된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지금 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점단을 내린 사항인데 사과에서 발용이 됐으니까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다. 급하게 이사하게 하게끔 된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우선 초전하고 이제 신금하고 육신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초전하고 신금하고 육신. 초전 육신이 뭡니까? 지금 토생금만. 그렇죠. 인성하는. 요근식 씨 뭐야? 일간을 초전 미토가 생해죠. 생해는데 음행이 같으니까 이건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고 중전은 금생소가 되죠. 요거는 해수는 본래 음이지만은 육신 부법할 적에는 양으로 부법을 했으니까 상관이 들어오는 거죠. 자, 묘목은 근금목이 되니까 일간이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재귀라고 그랬죠. 재귀다. 자,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초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 문점자가 전화가 왔건 아니면 직접 방문했건 간에 초전은 그 문점자가 갖고 온 사안에서 발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초전이 지금 편인이 들어왔죠. 초전에 편인이 떴으니까 문서 계약 문제가 들어온 거죠. 문서 계약이니까 이사 문제냐
아니면 개업 문제냐, 아니면 창업 문제냐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문서 계약건이구나. 이 사건도 포함되는구나 하는 거죠. 유김이 이렇게 정확한 학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학문이에요, 이게. 응?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송 들어올 수도. 네, 그거는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거는 관계가 떠야 돼.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소송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초전에는 발단이 된 거고, 중전에는 지금 이역문이라 해가지고 변화되는 과정, 진전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전은 귀결문이라고 그래요. 결론이 나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초전에는 편인이 떠서 문서 계약건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중전에는 상관이 들어왔죠. 상관이 들어왔다는 건 직업, 직장, 직책의 변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관여하고 있던 직업, 직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관은 관을 극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말전에 재기가 떴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유김에서 보는 재기는 일간이 왕하다고 하면은 그 사업상의 재로 논하는데, 일간이 왕하지 못한다 하면 손재를 동반한 재물로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와 연관돼 있는 자기 직업도 이제 상관이니까 관을 극하고 들어가잖아요. 직업도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들어오고, 말전에서 재기가 떴는데 결코 자기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뭐를 팔고 이사를 갈 적에 자기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김에서. 아시겠어요? 안 좋네, 그러면, 그죠? 응? 안 좋아. 그러니까 이사하는 건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받지는 못할 거다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김은 초전, 중전, 말전을 갖고 전부 다 유추해서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것만 풀어보면은 문서 계약 이사 문제 때문에 왔군요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유김은 그렇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해변비가 뭐가 들어왔어요? 해변비가 삼합목국이 들어와 있죠. 유김에서는 삼합국이 된다는 거는 육합이나 혹은 삼합국이 된다는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묶이게 된다면은 귀결인다 이제 묘목을 갖고 은기를 판단해야 돼. 은기는 이사가는 시점을 언제쯤 해야 되는가, 그걸 은기를 봐요. 그 은기는 전부 다 말전으로 논하는데 해묘이 삼합목국이 됐죠. 목국이 됐으니까 이사가는 문제는 늦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뭐 한 3, 4월에 봄에 이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 기간이 늦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와가지고 제가 봄에 3월 달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 주십시오 했을 적에 이 초전, 중전, 말전 그 3전이 삼합이 됐을 적에는 3월이 아니고 2배 내지 3배, 그러니까 6개월 뒤나 9개월 뒤에 이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묶인다, 그런. 삼합이라는 개념은 묶인다. 묶여서 늦어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합의된다는 건 길한 겁니다. 유김에서는 길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합의된다는 건 길한 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합의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한 발짝을 떼야 되는데 묶이게 된다면 지금 발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승진 문제로 갖고 왔다 하면은 관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관성이 묶였다 하면은 봄에 승진해야 되는 게 가을이나 겨울쯤에 승진될 겁니다 하고 늦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의 해에 대한 공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망. 신에는 공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 공망 짚는 거, 공망 짚는 거 우리 정 교수님 아시나?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공망 짚는 거는 제가 이제 칠판에다 써놨지만 여러분들 왼손을 짚으면 돼요. 지금 신의 일이죠. 신의. 그러면 해수에다 신을 붙이세요. 신. 그 다음에 역행으로 들어가면 경이 되죠. 역행으로 들어가면 기가 들어오죠. 역행으로 들어가면 무토가 들어오죠. 역행으로 들어가면 정화가 들어가죠. 병화가 들어가죠. 을이 들어오죠. 갑이 들어오죠. 자, 이 공망은 이제 일진을 갖고 논하는데 해에다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장도라고 그래요. 수장도 해에다가 신을 붙이고 여기 했잖아요. 술을 붙이고 역행으로 들어가요. 술 전에는 뭡니까? 경이죠. 그 다음에 기, 무, 정, 병, 을, 갑 하면 진토에 떨어지죠. 그러면 갑진순중이다. 그러면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가 공망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공망 이렇게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